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몇 년 뒤면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가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기업들이 앞다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폐배터리 생태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나 그러면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폐배터리 시장은 크게 재사용,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사용은 말 그대로 폐배터리를 새로운 분야에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대표적인 재사용 분야입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해 꼭 필요한 ESS죠. 다만 국내에서 ESS는 화재 발생도 있었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산업이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사용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분야로 전동 킥보드, 전동 바이크용 등으로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재사용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이 높게 전망이 되는데요. 재활용은 다 쓴 배터리 또는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불량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와 같은 희귀 금속을 추출해서 배터리 원료로 다시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산이 아니라 배터리에서 금맥을 캐는 셈이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최근에 폐배터리 시장 또한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세계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시장이 늘어날수록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다만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재사용보다는 재활용 산업이 시장도 크고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을 정식으로 사업화한 곳은 중소기업 성일하이텍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든 1세대 업체인데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 등 배터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과 중국 등 10여 곳 미만의 현재까지는 극히 일부 업체들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점유율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폐배터리 시장 성장성이 높게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앞다퉈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GS, 포스코건설, 영풍, 코스모화학 등 13곳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는 9월 30일 전남 광양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함으로써 사업 진출을 공식화합니다. 또 영풍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석포 재련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기반을 시범적으로 마련, 즉 파일럿 공장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리튬이든 니켈이든 망간이든 이걸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럽 등 공장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 쓴 배터리 또는 제조 과정에서 불량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량품의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배터리에서 다시 쓸 수 있는, 즉 선별, 잔존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해체, 분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분쇄해서 검은색 가루, 즉 블랙 파우더 형태로 분말화하는데요. 여기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형태입니다. 즉 중간 원료인 블랙 파우더에서 얼마나 많은 희귀금속을 뽑아내느냐, 이 기술력에 달려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유가 금속들은 결국 이러한 금속들이 배터리 핵심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제조사에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요. 자원 순환의 표본이자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경제성 또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사용후 배터리에 있는 희귀 금속들이 유가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 산업도 상당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교체 주기가 통상 7년에서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불과 몇 년 뒤면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근데 뭐 세계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50년에 600조 원에 이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차 전지 부흥과 함께 뭐 이건 필연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도 눈독을 많이 들일 텐데 네. 이렇다 보면 또 나오는 게 경쟁 과다, 출혈 경쟁 당연히 걱정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현재까지로 보면 전기차는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세계 시장 전체를 무대로 본다면 국내에서 이 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시장을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폐배터리를 유럽 등 해외에서 확보하는 것부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우려를 대변하듯 국내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폐배터리를 확보하고 이주를 선별하고 수거하는 작업에 대해서 가치사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미리미리 그 자리를 만들어두고 있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산업도 과거 폴리실리콘 시장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쌀로 불리죠. 태양광의 기초 소재인데 국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곳은 OCI뿐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태동하던 2000년대 후반만 해도 화학사 대부분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출혈 경쟁 속에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을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폐배터리 산업도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성이 전망되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기술력을 갖고 관심과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각축전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